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3%, 그리고 코스닥은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마감 시황에서 정리해드린 대로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매파적인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 흐름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때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FOMC 결과는 일단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5월 한 5월부터 양적 긴축을 갖다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됐습니다. 또 게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평화협정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또 중국 경기 부양 소식이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재들이 하나하나씩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두 나라는 평화협정을 하고 있다는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더 좋은 일의 흐름이 보여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악재들이 다 종료가 되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계속 우리 시장이 꽃길만 걸을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막 이동을 하게 되면은 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래 공급망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쓴다는 것은 민간에서 돈을 만든다는 것이고, 또 그 의미는 이 통화 회전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시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으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한 0.5%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긴축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끝났고 당분간 좋은 흐름이 이어지더라도 악재는 언제든지 찾아온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어제는 홍콩 증시가 9.08%나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지수가 상승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게 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아닙니까? 사실 기준금리를 올린다, 또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은 시중에 돈을 끌어당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악재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해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어제 홍콩 증시를 상승시켰던 이 중국의 경기 부양 소식, 그 소식이 지금 미국과 반대로 가는 중국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돈 빨아당기는데 미국은 돈 푼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중국이 돈을 다시 풀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단 말인가. 그러니까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주식시장이 쭉 돌아갈 때는 공매도 세력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는 시장에 악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리고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들이 자꾸 전해져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고 싶어서 자꾸 뉴스를 소비하겠죠. 그러면 다시 광고로 언론사들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주식시장이 늘 바람잡이를 얻기 때문에 위험하죠. 투자하기 불안하고 힘드니까 돈을 맡기겠죠. 그럼 투자회사들 사람들이 돈을 맡기니까 그 수수료 따먹기로 돈 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악재들이 많아요. 이 돈 버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소멸된다고 해서 앞으로 꽃길만 걷는 건 아니라 앞으로 악재는 항상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진행할 때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악재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그럴 때는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것이 좋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거 딱 보고 있다가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그쯤에서 물량을 다시 늘려가는 이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좋겠죠. 자, 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장 이야기 잠시 해드렸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좋았습니다. 앞으로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되겠습니까?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수급적으로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시가 신흥정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서 선진정시로 지금 탈바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흥정시에서 선진정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으로 돈이 수급적으로 좀 더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대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도 있고, 물론 또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뭐 중소형주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은 당분간 계속 괜찮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업종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업종들이 많죠. 그러면 당연히 그 속에 있는 종목들도 많겠죠. 오늘 공통적으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28개 종목이 됩니다. 어제도 많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을 때는 또 플랜 A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플랜 A 도움을 받아서 좀 살펴보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쭉 정리를 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께 또 정리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다른 종목은 없고, 오늘 NC소프트 나왔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 반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 한 15, 16까지도 나가거든요. 숫자가 지금 11이잖아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물량을 갖다가 좀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